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생명 존중 천인 선언 등 자살 예방 캠페인을 펼치면서 다양한 시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시민회 임삼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1년에 13,000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거의 36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26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으로 치면 25.6명이 하루에 1년에 자살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OECD 평균의 2배 정도 되는 높은 자살률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2011년을 정점으로 약간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특히 OECD 국가들 가운데 13년째 1위의 불명예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살이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사회적인 파장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살은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쪽 분야의 심리 자살 쪽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자살은 남겨진 사람들의 몸속에 자신의 해골을 남기고 간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남겨진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특히 이제 물론 유명인이나, 최근에도 유명인 한 분께서 자살을 한 적이 있지만은 그게 미치는 사회적 여파, 그리고 특히 자살자 한 개인이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가거든요. 즉 남겨진 사람들은 이게 준비된 죽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애도 기간을 갖기도 힘들고 주변에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자살 유가족들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자살자가 발생을 하고 유가족이 발생을 하면 이걸 장례를 조금, 대개는 하루 만에 치른다든지 해서 그냥 휴시하고 덮고 넘어갈 뿐이지, 예를 들면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찾기도 힘들고, 주변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만큼 자살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장을 주변과 사회에 일으키는 그런 정말 나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자살 예방 운동에 좀 힘써오고 계신데요. 생명 존중 시민사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 존중 시민회의는 원래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원래 100대 국정과제 채택에 자살률 낮추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생명운동을 그동안 해온 13개 시민단체들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해서 결국 시민의 힘으로 이 자살률 낮추기를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고, 그 뒤로 많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이제 시민단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생명연대를 작년 4월에 만들었고, 이제 올 8월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이 단체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각계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원로 지도자분들부터 교계 지도자, 또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 학계, 말 그대로 각계각층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활동 공간에서 해보자라는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 운동을 하겠다는 개인들이 이제 10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생명 존중 시민 회의도 만들고 천인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천인 선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생명 존중을 위한 시민 운동,
또 국민 행동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예. 이제 자살을 더 이상 뭐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이나 뭐 중앙 자살 예방센터나 일부 학자들, 특히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학자들 몫으로 둘 게 아니라 이제 뭐 정치인, 국회부터 정부, 그다음에 기업, 교계 이런 각계각층이 나서자. 특히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 또 자살과 관련해서 신중한 책임 있는 보도를 하지 않으면 자살이 증가한다. 그래서 자살을 막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했지만 아직도 언론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각계각층이 나서서 이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풍토를 만들어 보자.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부, 종교계, 뭐 정치, 기업, 뭐 언론 등 사회 전 분야가 이제 모여서 생명 존중을 외치게 됐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 일이 아니다라고 특히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일에서 이제 각계가 나선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각계가 참여해 주세요라고 외치니까 예. 바로 이제 그 대기업인 롯데그룹이 생명 존중 롯데 선언을 하고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생명 존중 활동을 펼치겠다 해서 아마 지난 토요일부터는 모든 영화관에서 생명 존중 메시지가 담긴 그 일종의 광고를 네. 공익 광고를 이제 롯데가 2만 개의 디지털 스크린에서 송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원래 그걸 만약에 저희 생명 존중 시민회의가 하려면 하루에 1억 원 넘는 광고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이 뛰어들므로써 생명 존중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지난주에는 생명 주간이라고 그래서 여러 교계에서 또 천주교에도 그렇고 일부 사찰들도 참여를 해서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선파를 했거든요. 이제 전파를 했거든요. 그만큼 각계가 나선다는 것은 나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몫을 찾아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참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범국민적인 참여가 있을 때 말 그대로 자살이 아닌 자살 예방의 에너지가 국민적 에너지가 모일 수 있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건데 이번 천인 선언 이후에 또 생명 존중 서약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생명 존중 서약 캠페인은 그 말 그대로 굉장히 간단한 5개 메시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뭐 네. 나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또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 이웃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라고 말하겠다. 또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또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하겠다. 뭐 이런 5가지를 이제 저희가 핵심 메시지로 해서 저희가 생명 행사하는 모든 곳에서 이 서약 캠페인을 하고 또 이번 달 다음 주에는 이제 경기도하고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제 학생들도 또 생명 존중 관련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MOU를 맺기로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예. 이런 서약 행위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이 개개인의 또 특히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또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서명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이 검색을 하면 바로 서약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을 목표로 서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또 미디어를 보면요. 참 생명을 이렇게 좀 경시하는 너무나 좀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생명 존중 시민 회의의 움직임 어떻게 그래서 가져가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드라마나 게임이나 웹툰 이런 데서 지나치게 그 폭력적이고 또 선정적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에 의한 그런 어떤 폭력성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이제 호소는 하지만 더불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보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펼칠 계획이고요. 특히 지금은 이 댓글, 악성 댓글에 의한 그런 그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인들이 겪는 상처,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댓글 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서 이제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언론이 그 국민의 알 권리의 미명하에 너무 상세한, 예를 들면 자살 도구를 영상에 비춰서 그걸 뉴스로 방영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 있는 보도 원칙을 중시하도록, 그리고 그거는 전혀 알 권리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살 보도가 아닌 자살 예방 보도를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쩌면은 한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운동에 한국교회가 좀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또 교계 지도자분들께서 예를 들면 전에 성공회 박경조 대주교님이라든지 또 우리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CTS 인터내셔널의 그 주대준 회장님이라든지 많은 교계 지도자분들이 저희 그 조직 만드는 초기부터 관여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그 생명 존중 종교인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번 그 9월 1일 날 발간을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도 또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9일 날 설교 때 생명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그 저희 교계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쉬쉬하고 유가족들은 그냥 그들이 알아서 자기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상담과 또 치유를 위한 노력, 특히 보면 유가족들은 유가족들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족을 보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지역 공동체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왜냐하면 정주 의식이 좀 낮고 이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면 뭐 일정한 비용을 내서 야쿠르트 아주머님하고 이렇게 그 비용을 대가면서 같이 그런 노력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독사도 예방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반찬 만들기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여선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주변에 그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보듬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 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이미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생명존중 시민회의의 역할이, 앞으로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존중 서약을 이제 100만 명 목표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기업에서, 롯데에서 특히 생명존중 롯데 캠페인과 더불어서 저희 생명시민운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또 계획을 밝혀서 여러 가지 그 특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청소년들이 생명과 관련된 교육에 그 접근하도록 한다니,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기본 상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후 우울증을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고, 그때는 굉장한 고위험군 상태라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전파하고 해서 그것들을 아까 경기도 교육청도 그렇고 향후에는 국방부와 MOU를 맺고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정말 국민들 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또 어떤 그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나 또 여러 예를 들면 대기업 임원이나 또 예를 들면 교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국민적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치중할 계획입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자살은 그들의,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과
자살 주변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자살로 사람을 내몰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좀 외로운 이웃을 방치한다든지 그런 이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일에 작은 그 실천 속에 바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생명존중 시민회의 임삼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